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 얼굴이 상당히 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주식이 잘 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랜만에 특히 미국 상대적 미국의 증시가 좀 오락가락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증시의 강세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인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증시 점검하면서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돌아오는 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흐름처럼 느껴지는 수급의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중국을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한참 헤매다가 이제 확연한 반등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중국 주식 얼마를 샀냐고 그러면 지금 누게로 후고 성강동하고서 1조 4천억 이제 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홍콩 주식 산 게 1조 9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미국 외국인들이 중국 국채를 네. 2조 1천억 위안 정도? 그래서 전체의 한 10% 가까이를 지금 샀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 주식하고 채권을 같이 사고 있는 거죠. 쌍끌이 매수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왜 그러냐를 이제 먼저 환율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환율. 지금 3년 1회 최저 며칠 전에 6.36까지 갔다가 네. 약간 이제 반등해서 6.39까지 왔는데 요거는 거의 3년 내 최저 환율이에요. 그래서 7.13에서 네. 계속 절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최저라는 거는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달러 대비 비싸졌다. 강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네. 이거 왜 이렇게 환율이 절상되냐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외환 보이고 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한 3조 달러였는데요.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3조 2,200억 달러, 거의 2천억 달러 이상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어요. 네. 이 돈 많아졌다는 거죠. 이 수출이 잘 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냥 생각을 하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중국은 코로나 특수를 누린 거죠. 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났으니까 그래서 이 저가 수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네.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이 빨리 코로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방역 물품, 네. 마스크라든지 방진복이라든지 측정 열기구 이런 것들이 이게 수출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하여간 돈이 많아지면 돈 없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면이 외환 보유고도 보면 지금 네. 4월달, 5월달에 계속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무역수지 흑자인데.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외환 보유고 늘어난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2020년 3월 달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로 많이 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도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움질 하지만 이게 서로 수출 증가율을 보면 50%에서 90%까지 늘어나는 네. 이제 이런 현상.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면서 여기서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지금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은 지금 금년 5월 달에 이 누계로 2,035억 달러가 지금 흑자가 생겼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5월 달까지가 1,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보다도 한 700억 달러 이상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좀 그야말로 특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전 세계로 코로나를 퍼뜨린 원흉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국은 돈을 버는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수출이 2020년, 2021년 보면은 물론 이제 작년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효과가 있지만 이게 20%에서 30%의 이제 고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입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2021년에 수입이 22%에서 38, 43, 51 이제 계속적으로 수입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증가율 수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작년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제 수입 증가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 있고 예.
또 이제 이 중국 자체 수출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간재를 수입하는 거 네. 이것도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Q와 P가 같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수출 수입 다가 이제 괜찮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수출 수입이 좋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죠. 네.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수출 수입 트렌드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2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제 작년 7월 이후에 이게 확연하게 이 수출이 돌아서는 수입도 좋아지는 이런 외수가 좋아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수출 금액 자체도 보면 2019년, 20년에 대비해서 2021년이 뭐 2, 3, 4, 5월 달 보면은 계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무역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지만 팩트는 정반대다. 네. 수입 마찬가지로 이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자금 시장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뭐 주식 시장으로서는 뭐 나쁠 게 없죠. 네. 그래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이제 5월 말에는 보면 하루에 236억 위안인가? 그래서 후전강경 생기고 난 이후로 최대 금액으로 이제 자금을 갖고 들어와요.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다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사는 종목, 파는 종목을 최근 이제 한 8일간을 놓고 보면 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후강통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 그 많이 사는 종목을 놓고 보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한 회사들이 산 회사고요. 네. 반대로 밑에 이제 회색으로 된 것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뭘 샀냐면 자금광업, 이제 중국 핑안, 웨얼9번, 쓰란웨이, 상하이 베링, 뭐 구이조 마오타이, 예. 뭐 흥업은행, 그 자오이 창신, 만화화학, 북방 히토 이런 회사들인데 요거 업종을 보면요. 이 상위 탑 10 중에서 반도체 회사가 이게 그 저청 DNO라고 하는 것이 여기 IC를 얘기를 해요. 네. 이 중에서 4개 회사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미국한테 반도체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게 거의 죽었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를 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뭐 애국심에 의해서 본토 자금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사는 그 후광통, 그렇죠. 후성광통 거기에 지금 주식이니까. 반도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그러는 것은 최첨단 제품력이고 네. 지금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 거기에 뭐 하드웨어는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 기술 수준의 반도체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전기차가 이제 계속 난리를 치면서 이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나왔고 그 대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롱치9번이라든지 산시번조라든지 중국 중면이나 뭐 화구에 뭐 야오밍 강더 이런 1위 9번 그 사이에다 항서제약 이런 회사들의 경우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그 한 상위 24 중에서는 가장 많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맛도 살짝 달라졌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소비 제약에서 네. 테크로 살짝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엔 테크를 선호하지 그렇죠. 않았었는데. 소비 쪽이 예. 주로 이제 음식료 소비가 주력이던데 이게 네.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트렌드도 바뀌었다. 그리고 네. 청강통 종목들은 보면 이게 네.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보면 상사들이 매도가 많아요. 네. 이제 순매수한 것들은 이제 한 7개 종목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꺼리전기, 네. 리신정밀 같은 IT 하드웨어 회사들이 이게 상위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 사이에 많이 봤던 이제 회사들의 경우들은 매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지금 뭐 후션강통에 개인은 살 수 없지만 후션강통 중에 닝더시타이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의 외국인 매도가 가장 컸습니다. 아, CATL이 가장 많이 팔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CATL이 시총이 1조가 넘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급하게 올랐다. 그 외국인 기관을 살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중국의 이 거류중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후정강통에 개인들은 살 수 없어요. 네. 없는데 기관들은 살 수가 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능더시다이 CATL은 가장 많이 판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다. 그리고 사실 이 반도체와 배터리는 좀 같이 간다는 개념이었고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사면 배터리도 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CATL 같은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돼.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전기차의 시장은 굉장히 커져요, 지금. 네. 커지는데 새로 이 진입하는 회사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배터리하고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재 회사들,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 쪽으로 이게 수요가 확 이제 밀려가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많이 올랐고 반도체 장비는 미중 갈등에 의해서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돌아와서 더 상승한 그런 게 보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어떤 시장 점검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중국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고 이 수익의 상황에서 소외받지 않고 어떤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선택을 잘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